법원에서 그 퓨전 GPS가 지금 감추고 있었던 퓨전 GPS는 지금 이제 이 존 더럼 특검이 이메일 니들끼리 주고받은 이메일 좀 내놔라고 이제 이야기한 이메일들이 있는데요. 무려 1,500통이나 됩니다. 그 이메일 주고받은 양이. 근데 지금 퓨전 GPS 쪽에서는 그거는 고객과 변호사 고객 간의 관계 때문에 내 고객의 개인 정보인 그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 특권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유출할 수가 없다. 이거는 그냥 영업상의 비밀인 것이다. 이제 이렇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더럼 특검이 그러면은 38개를 지목을 합니다. 적어도 요것들은 내놔라고 이제 지목을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22개는 공개를 하라라고 법원 판결이 나온 겁니다. 1,500통의 이메일이 있는데 그 중에 22개만 공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 적은, 뭐 거의 공개 안 하겠다는 이야기네 라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더럼 특검이 38개를 공개해달라고 판사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중에 22개가 공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적지 않은 숫자가 한 3분의 2 정도가 공개가 되는 셈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거는 그나마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럼 특검이 승리한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데일리 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박스뉴스 같은 경우에는 1,500통이나 되는 게 있는데 그거 다 공개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공개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보도들을 하고 있는 그런 걸 제가 보았는데 하여간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더럼은 워싱턴 DC 지방법원 판사인 크리스토퍼 쿠퍼에게 퓨전 이메일 38개가 부적절하게 더럼의 팀에 공개되지 않았는지 판단해달라.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대중이 볼 수 없는 곳에서 그걸 검토하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쿠퍼 판사는 문서를 검토한 뒤에 절반 이상이 사이버 보안 변호사 마이클 서스만과 2016년 힐러리 클린턴 선거 캠프 그리고 퓨전 측이 주장한 대로 변호사와 고객 간의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스먼은 2016년 당시 FBI 법무자문위원이었던 제임스 베이커에게 트럼프 오르가니제이션과 러시아 최대 민간은행 중 하나인 알파은행 사이에 비밀 백채널에 대해서 접근했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다음 주에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서스먼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재판이 시작이 되면 중요한 건 그 재판에서 어떤 증거들이 공개가 되어주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들을 공개하지 못하게 그동안 꼭꼭 막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 이메일들인데 이메일들은 뭐 아주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죠. 서로 간에 지시했냐 안 했냐, 보고했냐 안 했냐, 누가 누구에 대해서 알고 있냐 모르냐 이런 것들을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이걸 지금 꼭꼭 틀어막고 안 보여주겠다고 지금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쿠퍼 판사는 이러한 기록들이 2022년 1월에 이미 논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재판이 시작되기 한 달여 전인 2022년 4월 6일까지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기다렸다. 그리고 관련된 특권 보유자의 수와 사안의 사실에 얽매인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청원서를 해결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재판의 전날 밤으로 데려가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검이 재판에서 이 문서들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서스만의 변호를 해치는 것이다. 라고 판결문에 적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1,500개의 문서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입장을 취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법원이 특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이메일과 첨부 파일을 소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은 퓨전 GPS가 특권으로 보류한 약 1,500개의 다른 문서들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정부의 동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에서 증인 증언 동안에 모든 특권 주장에 상술한 원칙을 적용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서스만이 감추고 있는 1,500개의 문서를
이것을 지금 법원 측에서는 그걸 공개하라고 강요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더럼 특검이 쿠퍼 판사에게 검토를 요청했던 38개의 이메일 중에서 22개는 공개하라고 이제 지시가 떨어졌다라는 부분. 이거는 그 암흑의 상황 속에서 그나마 한 줄기 빛이 비춰지는 그런 것이다 이거죠. 그 38개 요청했던 이메일들은 서스먼, 클린턴 캠프, 퓨전 GPS, 퍼킨스 코이 법무법인이 변호사 클라이언트 특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1,500개 이메일 중에 일부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서스먼은 2016년 퍼킨스 코이가 클린턴 캠프를 대표할 때 그 당시에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커가 트럼프 러시아 관련 증거를 가지고 접근했을 때 클린턴 선거 캠프에 대한 자신이 연관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숨기고 이 베이커를 만나서 트럼프 러시아 음모론을 이야기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더럼은 앞서 법원 서류에서 서스먼 변호사가 FBI에 제공한 추정 증거 중 적어도 일부는 CIA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그럴듯하지 않다라며 CIA가 그거 기술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사용자가 만들어줬고 기계 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던 부분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건 CIA도 인정하지 않는 자료들을 FBI가 인정했겠느냐? FBI도 인정 안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다 나오게 되죠. 최근에 에폭 타임즈의 에폭 TV에 보면은 카시 파텔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FBI가 그게 거짓말인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그 수사에 가담하고 움직였던 정황들이 분명히 다 있다라는 겁니다. 증거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번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재판에 얼마나 공개가 될지 이제 저희가 그것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우리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지만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분명하게 판결짓게 하는 그걸 법원에서 인정받아내는 그런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절차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미국의 민주주의다라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알게 되고요. 그 다음 주의 재판 과정에서 정말 진실이 뚜렷하게 밝혀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